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8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 글로벌 이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스파이 암살 혐의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외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부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국과 터키와의 갈등, 사실 요 이슈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터키에서 미국이 목사를 구금하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데 터키에서 이란산 석유 등을 계속해서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 미국이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관세 부과를 또 추가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자, 터키의 화폐 리라화의 가치가 금요일날 폭락을 했습니다. 자, 리라 달러 환율이 금요일날 하루 만에 16% 상승했고요. 자, 장중에는 23%까지 급등하는 움직임 보였는데 터키의 경제적 불안감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국가가 있으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터키, 그다음 중국 등 각국과의 무역 전쟁 등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재를 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글로벌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한다면, 자, 국내 증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좀 급속도로 규제 완화 물살을 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은산분리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은행 등 금융자본등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지분이 있더라도 4% 의결권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34%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여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이 중에 50%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죠. 중국 상무부에서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시 한번 또 어떠한 카드를 꺼내들지, 아직까지 관세 부과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산 전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역시도 협상보다는 좀 더 격화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반도체주들이 조금 어려움 겪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레포트, 자,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도 낮게 제시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립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내리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들 좀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번 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올랐습니다. 1129원 가까이서 마감했는데 월화수목 4일간 환율 좀 하락하더니, 자, 금요일날 미국과 터키 요런 이슈, 러시아 이슈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1130원 근접해서 마감하는 환율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움직임 자체가 많지 않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8월 9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자, 예상 외로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금요일날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또 글로벌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금요일날 지수 좀 하락하면서,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번 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지 않죠. 코스피 한 0.2%, 코스 한 0.5% 정도고요. 자, 목요일까지는 상승했다가 금요일날 좀 하락 반전하는 아쉬운 모습 나왔는데, 자, 저 이슈들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데, 요것도 이따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식시장 자체는 뭐 큰 움직임 없고 대형주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 내리면서 지수 내렸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많은 날들이 많았고요.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좀 하락했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일주일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고,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간단히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도 2300선을 찍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350 정도 한번 올 것 같다. 2200, 네, 2250에서 2350 요 사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2300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은 못 보여주고 있고, 자, 코스피 일봉으로 봤으면 조금 이제 2300선 정도의 저항이 느껴지긴 합니다. 2300 초반 정도, 2310선 정도 올라오면 좀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일부 되는데, 저 요 정도 레벨에서 좀 박스권 흐름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국내 뭐 내수 경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대기업들 수출 실적은 워낙 좋은데 글로벌 이슈가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지금까지는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네,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800선, 네, 800선 요 정도가 상당히 뭐 저항이 있을 것이다. 750에서 800 정도 횡보하면서 앞으로 방향성 탐색하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 계속해서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뭐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았죠. 자,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가 자, 반등이 나오면서 좀 한 21선 일봉상이죠. 일봉상 21선 좀 이동평균선들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요. 요 정도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변동성이 없던 적도 최근에 많지 않았는데 자, 코스닥 변동성 없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네, 이어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뭐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주죠. 2주간 엄청 내려왔습니다. 8만원 중반대에서 7만원 중반으로 거의 한 15% 가까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7월 중순, 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7월 19일 날 9만원 넘었었는데 지금 7만 5천원이니까 자, 여기 고점 대비 얼마나 내려왔나 한번 보면 네, 18% 정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시가총액 2위 종목 SK하이닉스가 거의 20% 가까이 내려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 봐도 이번 주에 뭐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 9.84% 거의 10% 가까이 내려왔고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를 계속 이끌어왔던 것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자 반도체, 뭐 실적이 워낙 좋았던 반도체.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 제약바이오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의 여러 사태로 인해서 그다음에 재무감사 뭐 등등의 이슈 그다음에 네이처셀 뭐 다양한 악재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급락하면서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내려앉았고요. 반도체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좋진 못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갔던 코스피 시장인데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꺾인다면 코스피 지수 자체도 또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올해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전망은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 좀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모건스탠리 안 좋은 보고서 나오면서 이번 주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자, 국내 경기를 그래도 가장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뭐 계속해서 강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랠리가 다시 한번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증시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변동성도 거의 나오지 않는 좀 재미없는 일주일이 아니었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늘 똑같습니다. 이런 시장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결국 종목 잘 골라야겠고요. 자, 그러면 8월 2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